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27일 날 시청자분 가운데 한 분인 리 H님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제목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입니다.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화웨이와 LG U+가 어떻게 한국 선거에 개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전문가의 체험담이고 또한 가상 개입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직 국내 IT 분야에서 TA, 테크니컬 아키텍처와 AA,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일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규 IT 프로젝트 발주 시에 네트워크나 보안, 백업 복구,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통상적으로 IT 하면은 프로그래머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프로그래머가 일하기 전에 사전 환경을 설계해 주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빌딩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자도 필요하고 미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타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아무렇게나 일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이른바 블루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건축 설계자라고 합니다. 즉 제가 IT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건축 설계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 H님의 말씀을 드리면 전체의 그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IT에서 하는 일이 이런 IT 분야의 건축 설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 H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QR코드와 중국의 화웨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작 선거라면 저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동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에도 모 사이트에 썼던 이야기인데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하겠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딘가 서버에 연결돼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킹의 가능성은 대단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개표기가 외부 와이파이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해킹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전산실 인터넷이 연결 안 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도 조력자만 있다면 내부의 조력자만 있다면 충분히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에서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통상적으로 내부에 VPN, 가상 사슬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인력은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시 포트를 열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설계해 줄 때 구축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운영 중에도 내부의 보안 규정 때문에 통상적인 내부 IT 인력들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내부망을 외부망과 분리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들 방식이 I4 라우트란 것으로 포트 분리 방식으로 되게 합니다. 이것은 악의적 목적을 가진다면 사실 얼마든지 내부로 침투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조력자, 협력자가 있다면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찜찜하게 QR코드를 썼는가인데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QR코드는 개표기에 들어갔을 때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인 것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QR코드가 들어오면서 당일 투표지가 아니고 사전 투표지다. 그래서 사전 투표지는 뭘 합니까? 바로 표를 훔치는 조작 과정. 3표당 1표를 훔치거나 4표당 1표를 훔치는 조작값을 주었을 때는 일단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용 기능을 수행한 것이 바로 QR코드란 겁니다. 이게 국내에서 조작됐다기보다도 이러한 틈을 통해서 또는 화웨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중국으로 전해지고 QR코드로 정보를 담은 중국의 시스템이 이것을 처리해서 다시 국내의 전상망으로 정보를 돌려주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민경욱 위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국내 500만 명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부 정보가 사전투표용지의 하단에 QR코드로 기록됐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아주 방대한 그런 업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업무가 한국에서는 수행됐을 때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서 전송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가능성입니다. 다음에 검찰 수사로 알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국내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작업을 간땡이가 크게 프로그램할 만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코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곳에서 500만 명의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의 국내 500만 명의 모든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 중국으로 가서 작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예상하는 조작 시스템을 잠시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비치는 그림을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던 개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2700여 개의 개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로 화웨이 장비입니다. 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주체는 바로 한국의 대기업 기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LG그룹의 LGU+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LGU+가 화웨이 장비를 2013년부터 도입해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하겠다. 결국은 이번에는 LGU+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부정선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업체가 돼버렸습니다.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 DB가 있습니다. 리 H님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는 국내 각 개표소의 1번입니다. 집계 결과가 화웨이 장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각 개표소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말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내 개표소에서 일했던 분들은 절대 개표소 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프라인 방식, 아날로그 방식은 절대 현재 부정선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유튜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묶어서 눈뜬 장님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눈뜬 장님들은 신문사에도 있고 방송사에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도 모르면. 두 번째, 화웨이 장비는 집계 결과를 2번입니다. 중국의 모처에 있는 조작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여기서는 일단의 해커그룹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커그룹보다도 뭔가 한국의 모처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중국 당국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아마 극국적으로 밀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화웨이 장비는 집계 결과를 일단 중국의 모처에 있는 조작 시스템, 조력자, 중국의 조력자들이 결국은 중국의 외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한국 선거에. 중국의 외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한국 선거에. 화웨이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거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 구도를 갖고 있는 그 국영기업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중국의 조작 시스템은 선거구마다 통합당 3표 내지 4표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에게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표 훔치기, 조작값 3을 적용시키게 되면 한 표, 통합당이 한 표, 두 표, 세 표를 얻었을 때마다 뭐죠? 세 표를 얻을 때마다 세 표째를 누구가 훔칩니까? 예, 더불당이 가져가고 통합당은 한 표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서울에서는 3, 인천 경기에서는 4, 대구에서는 7, 부산에서는 6 이런 식으로 결정되죠. 조작값. 그것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찾아낸 것이 바로 조작값입니다. 표 훔치기 방식을 조직적으로 도입하는 일을 바로 중국의 해커 집단들이나 중국의 이른바 업무를 담당했던 조작 시스템이 담당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조작 시스템은 선거구마다 통합당 3표 내지 4표씩을 한 표씩을 더불당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화웨이 장비로 전달하게 됩니다. 조작값 3, 4, 5, 6, 7은 바실리아 TV에서 찾아낸 조작값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웨이 장비는 조작된 결과를 순식간에 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로 운영되는 LGU+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적극 협조한 일을 수행한 셈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장비 단독 입찰로 성공한 LG유플러스가 화웨이에게 발주한 것도 그야말로 국익에 정말 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한 핵심 관계자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걸 다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유튜브에 방송이 나가면 댓글로 다 누가 범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를 외세의 힘을 빌어서 중국의 공안당국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조작한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뜻 있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